앞서 1편과 2편 영상을 통해 놀이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현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놀이 공간을 만드는 활동의 의미들을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여기서 모리가 아주 원론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바로 놀이란 무엇일까? 어떤 게 노는 것일까? 입니다. 일상적으로 너무너무 흔하게 쓰는 말이지만 막상 답을 하긴 쉽지 않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놀이와 노는 행위는 어떤 것을 특정하기보단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술래잡기나 얼음땡, 여러 게임 같은 건 기본이고요. 여행이나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놀러 간다고 말하곤 하죠. 누군가에겐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이, 누군가에겐 요리를 하거나 뜨개질을 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놀이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일 또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것도 논다고 표현하는데요. 실제로 국어사전에서 놀다를 찾아보면요. 1번 놀이나 재미있는 일을 하며 즐겁게 지내다. 2번 직업이나 일정이 하는 일 없이 지내다. 3번 어떤 일을 하다가 일정한 동안을 쉬다. 이렇게 나옵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와 상호유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요. 놀이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안타까운 현실도 언어적인 측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놀이를 하다라는 의미의 놀다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놀다가 혼용되다 보니 놀이에 대한 인식이 저해되고 부정적인 오명을 쓰기까지 한 것 아닐까요? 가뜩이나 교육열이 뜨거운 사회에서 놀이가 마치 공부의 반대말인 양 여겨졌으니 왜 그렇게 등한시되어 왔는지도 속상하지만 알 것 같네요. 이처럼 놀이에 대한 인식부터 제대로 형성돼 있지 못하다 보니 목마를 때 물을 찾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할 놀이를 어렵게 여기는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아이들에게 놀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접해보기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평소에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게 놀이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어디까지가 놀이인지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아이들이 충분히 놀았다고 생각했는데 심심하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장난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도 뭐하고 놀아야 되냐는 얘기를 할 때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장난스러운 행동을 한다든지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낄낄대고 자기들끼리 신나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놀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엄마로서 좋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끌어줘야 할지 그것도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어린이 박물관이나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진짜 힘들게 예약해서 아니면 이제 오픈런을 해서 갔는데 막상 가서는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재밌게 놀아놓고서는 나가면서 이제 지금 이제 놀러 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저 나름대로는 되게 재밌는 놀이의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한테 그게 아니었던 건지 좀 어려울 때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사실 어머니들한테 여쭤보면 아이가 충분히 논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지 않고 뭔가 그냥 가만히 있다거나 하는 시간들을 모두 이제 놀이 시간으로 인식을 하는 반면에 아이들한테 물으면 놀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놀이라는 게 어른이 보기에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쉬는 상태를 모두 망라해서 놀이로 규정을 하는. 그래서 자유놀이 시간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배정을 해줬어요. 60분 정도 너희들이 자유롭게 놀아봐 라고 오픈해줬을 때 가장 먼저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선생님에게 달려왔어요. 선생님 우리 뭐하고 놀면 돼요? 라고 질문했다라는 거. 너희들 자유롭게 놀면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하고 놀까요? 라고 어른에게 물어보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이게 정말 습관화 됐구나
내가 스스로 놀이를 결정하고 어떻게 놀아야 될지를 우리 아이들 모임 안에서 정하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하구나 라는 부분들도 처음에 느꼈고, 한바탕 실컷 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들한테 지금부터 노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놀지 몰라서 약간 두리번 하기도 하고 깔깔거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예 그런 도구는 살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놀이는 절대 어려운 활동이 아닙니다. 놀이의 범위에 대해선 학계나 학자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활동입니다. 또한 놀이의 핵심 특성으로 자발성과 자기주도성, 무목적성을 꼽는 것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죠. 먼저는 아동놀이나 아동학 관련된 부분의 학자들이 말씀하시는 영역에서는 아동들이 창의적으로 주도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저는 아이들이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서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실컷 자율적으로 놀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선택권이 전적으로 아이들에게 있을 때 그거는 충분히 어떤 모습이건 놀일 수 있다. 그리고 저희랑 같이 함께 해온 건축사라든지 그 놀이시설 설치하는 그런 업체들의 디자인 팀장님이나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그네면 그네, 미끄럼틀이면 미끄럼틀, 하나의 요소만을 가지고서 놀 수 있는 놀이기구나 그런 형태보다도 아이들이 그 공간을 좀 창의적으로 이용하면서 주도적으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더 좋은 놀이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놀이터를 운영하고 그것을 배치하면서도 휴공간, 여유공간, 공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아이들은 놀이기구나 그런 기구들에서는 정해진 대로만 놀거든요. 보통은 그 방법대로 안 노는 친구들이 물론 있지만 그네는 그네 타는 방법이 있고 취소는 취소를 타는 방법이 있고, 요즘에 모래놀이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보기도 했는데 모래놀이는 정해진 게 없어요. 정형화된 게 없고 공터에서도 어떻게 놀지 그 아이들이 정하는 거니까 참여 구성원들이. 어른들도 시간과 여유가 생기면 하고자 하는 것이 제각기 다르듯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도 저마다 다르고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금방 실증이 나서 다른 놀이를 찾기도 하고요. 어른들이 보기엔 엉뚱하고 재미가 있을까 싶은 걸 하면서 신나하기도 하죠. 놀이를 무언가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놀이의 핵심 요소, 자발성, 자기주도성, 무목적성인데요. 그러니 어른들도 조금 더 내려놓고 기다리고 쉽고 편안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아이들과 놀이를 즐길 기회가 있을 때 아이들이 놀이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는 노력하는 편입니다. 놀아준다라기보다는 함께 노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놀이의 진행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좀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놀이를 이끌지 마시고 아이들이 놀이를 이끌 수 있도록 조금의 마음은 여유를 좀 두시고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놀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놀이하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때 아이가 왜 이걸 좋아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아이를 잘 관찰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사실 특정한 개입 없이도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규칙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걸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기다림입니다. 아이가 뭔가 하지 않을 때 이게 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이가 못하는 거라고 섣불리 판단을 내리면서 부모나 또는 성인의 개입이 시작되는데요. 놀이는 사실은 아이의 본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동들은 놀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지하게 흥미를 가질 때까지 조금 참고 기다려주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좋은 게 아닐까. 아이들이 놀고 싶어요 해서 놀게 해줬는데 아이가 나는 못 논 것 같아요. 우리 언제 놀아요? 그 얘기를 또 다 놀고 나서 집에 갈 때 언제부터 놀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인이 정말 이끌어간 놀이가 아닐까 하는 부분들을 좀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제대로 놀 수 있게끔 좀 해줄까 라는 영역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노는 건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좀 충전되고 또 그 여가로서 좀 느끼는지에 대해서 성인들이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 관찰해 본 게 있으면
아이들에게 코칭은 좀 해줄 수 있을지언정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보라라고 물꼬를 터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어린 친구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청소년들이나 초등 고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어떻게 놀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성인들은 그저 안전에 대한 보안적 영역만 좀 도움을 주고 지켜봐 주는 것, 그리고 놀아라고 했으니까 그냥 등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놀아라고 했을 때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놀이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활동이죠. 때문에 어떤 게 진정한 놀이일지, 어떻게 놀아야 좋을지를 너무 깊이 고민하기보단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주고 스스로 놀이를 찾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이들하고 체험관을 간다거나 문화예술 공연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이와 상관없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놀이냐 놀이지 않느냐보다 사실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는 질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보여주겠다, 경험시켜주겠다라는 욕심을 조금 접어놓으시고, 그 목적보다는 아이가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을 즐기듯이 나도 아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관계적으로 즐겨보겠다 정도의 마음으로 가시면, 사실은 가서 아이가 덜 보더라도 덜 체험하더라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즐겁게 함께 하실 수 있는데, 부모님은 이왕 돈 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딴 걸 한다고 하거나 쉽게 지친다거나 했을 때 아이의 눈높이에서 함께 상호작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은 아이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찾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아이들이 오랫동안 그 기억을 가지고 가는 거는 그 체험 그 자체보다는 부모님과 함께 했었던 시간이라는 거, 그 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의 자율성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놀이라는 거는 가장 안전하게 아이들이 자율성과 주도성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도록 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허용적으로 부모님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